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세 번째 시도였는데 나로호도 날지 못했고 시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번 한 주 1910선 출발했었고 1940선까지 가는 듯 했다가 수요일부터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오늘 결국 1890선 정도만 겨우 살려놓고 하루 만에 30포인트 내주면서 급락하며 금요일장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더 좀 억울하게 생각되는 것은 코스닥일 듯 싶은데요. 살아나는 듯 했던 코스닥이 역시 금요일 오후장에서 180도 돌변에 급락을 했습니다. 한 2.5%가량 빠진 것 같은데요. 500선은 지킨 모습입니다. 전일 약 1년 만에 1,100원 선을 깨뜨린 원달러 환율 얼마나 추가로 밀렸을지도 궁금하네요. 종가부터 챙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0월 26일 금요일 마감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기관이 매도로 포지션을 틀면서 낙폭은 깊어만 갔는데요.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하회하고 1890선까지도 위협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2% 하락하면서 1891선에서 거래가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이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각각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해 520선을 터치한 후 하락 반전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510선을 반납하고 500선까지도 위협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마감은 2.46% 하락하면서 50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3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외국인은 막판 들어서 매도세를 조금 줄이며 12억 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심리적인 지지선인 1,100원 선을 붕괴했던 환율, 오늘 역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하락하면서 1,000원 9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30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장을 마쳤고요. 현대차와 포스코는 막판에 보합권으로 돌아섰고 기아차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부진한 실적 탓인지 오늘 5.61%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62,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신한지주 역시 약 보합권, SK하이닉스 상승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막판 들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24,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27,0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파라다이스 오늘은 0.27% 막판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CJ 오쇼핑 역시 오늘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주당 5,200원씩 내준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CJ E&M이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시젠과 젠백스도 오늘 3%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ICT 역시 2.86% 하락하면서 6,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나로호 발사가 중단되면서 관련주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양 디지텍이 오늘 11.08% 급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고요. 비츠로테크 역시 8% 이상의 하락 흐름, 세트랙 아이 역시 8%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두 테마주 모두 역시 동반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먼저 안철수 테마주의 안랩 오늘 강보합권 우성사료가 눈에 띕니다. 14.81% 상한가를 보이며 장을 마쳤고요. 노르페인트도 4%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른손이 강보합권 우리들생명과학은 2.58% 상승하면서 23,90원에 장을 마쳤고요. AMP도 2%가 넘는 상승 흐름, 다만 유성 TMS만이 3%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웅진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웅진코웨이 매각재개 소식이 이어지면서 웅진그룹주 주가가 동반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웅진코웨이가 12.00%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주당 4,200원씩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웅진홀딩스는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웅진에너지도 2% 이상의 상승 흐름, 웅진시크비 역시 2%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6,4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농심 살펴보겠습니다. 농심이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이틀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식품의약안정청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의 제품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이어지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농심은 2.17% 하락하면서 주당 5,500원씩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갤럭시 S3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오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65% 하락하면서 130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오늘 주당 3만 5천 원씩 떨어지면서 128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아차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낙폭이 깊어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5.61%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당 3,700원씩 빠졌습니다. 이어서 대웅제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역시 3분기 실적 악화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막판에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장 마감 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8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500억대, KB금융은 3분기 영업이익이 5,300억대, KB금융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한 30%가량 준 것이라고 합니다. 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아직까지 마감이 안 된 모습인데요. 2% 넘게 낙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죠.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걱정하다가 놓쳤었는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네요. 환율도 좀 살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지수가 예상 외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 121선과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900선이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느 정도 그 이전 심리적 저항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기존 주주들이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원달러 환율은 전일 약 한 13개월 만에 1,100원 선이 깨져서 좀 주시하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추가 하락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에 붕괴가 되면서 상당히 좀 원화가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주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주 후반 들어 자동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역시 발목을 잡았던 것은 실적이었잖아요. 이제 이번 한 주 마무리가 조금 뭔가 찝찝합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실적에 대한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 대비책 미리 좀 세워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지수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워낙 강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때문에 경기 민간주들은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 전망입니다. 예. 자, 가장 궁금한 것은 코스닥, 코스피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 다음 주 되면 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모멘텀이 될 만한 거리들이 있나요? 그게 실적이 됐든 수급 개선 가능성이든 대외 변수가 됐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메이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급 자체가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추세적인 반등은 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지금 낙폭이 크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 정도가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지금 낙폭과대주는 오늘 코스닥에 있는 잘 가던 중소형주까지 급락하면서 굉장히 더 많이 불어나게 됐는데 낙폭과대에는 뭐 대형주도 있고 오늘 갑자기 최근에 급락한 중소형 개별주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의 낙폭과대주의 되반등 정도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그나마 유망한 섹터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고르시기 힘드실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 종목들 오늘 낙폭이 컸지만 이 종목들 중에서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이제 시세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바이오주주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잘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최근에 낙폭이 좀 있는데 이런 바이오주들 위주로 코스닥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기술주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주들이 좀 많은 하락을 보여왔는데요. IT주들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IT 쪽, 코스닥은 바이오 쪽이라고 압축을 시켜주셨어요. 최근에 경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우려 때문에 반사익을 봤던 경기 방어주들은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예상하십니까? 끝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예. 경기 방어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원자료 수입 비용 감소 효과와 외화 부채 보유에 따른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는 식품주와 또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방어 쪽 그리고 IT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급락했던 바이오는 되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셨네요.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했나 수급이 어땠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분석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막판에 기관은 코스피에서 순매수, 막판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결국 코스피 코스닥을 끌어내린 그런 주체는 누구였다는 얘기인가요? 참 시장의 수급을 보고 있느라면요, 요즘에는 정말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적인 하루하루의 흐름들은 예측하기 힘들지만은요, 기조적인 흐름들은 계속 이 수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중장기적 수급에 대해서는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느긋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키워드는요, 아주 짧든지 아니면 아주 길든지 두 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수급 주체들 또한 아주 짧게 또는 아주 길게 바라보고 투자에 좀 나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은 9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는 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1,600억 정도의 거래소에서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계속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다만 이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는 분명히 투기적인 흐름들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이렇게 좀 다소 급락이 나타났던 부분들은 펀더멘탈의 전체적인 훼손이라기보다는 물론 GDP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는 외국인들의 이 파생적 흐름에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흐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위주로 지금 차익 거래가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익 거래에 의한 매도 부분, 제가 최소 한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한 2조에서 3조 정도는 출회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전일 같은 게 좀 많이 나왔고 2천억 정도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이 차익 거래 쪽으로는 좀 매도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일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 매도가 좀 강했던 부분들 같이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기조적으로 계속 매도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매도 부분이 계속 좀 흘러나온 부분이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의 흐름들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장 중에서 장 초에서 장 중반까지는 계속 이제 매도세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1시 이후에는 좀 낙폭과대 그리고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는 이제 순매수 기조로 변환되었다는 점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역시 시장에 압박을 주는 부분들은요, 프로그램이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까지는 계속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중반 이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매도 쪽이 나온다는 점은 시장의 어떤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외국인들의 흐름들은요, 이미 좀 준비된 좀 투기성의 선물의 매도가 며칠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과, 그리고 일병 현황을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4일 연속 많이 나왔던 선물의 매도 부분은 지금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투기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본다면은요, 외국인들 오늘 운송 장비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 등의 업종에 매수를 한 반면에 전체적으로 매도를 좀 보였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IT 쪽으로 특히 이제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운송 장비 업종 기아차 실적에 대한 좀 실망감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충돌은 발생되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연기금의 매수선은 오늘도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기아차 얘기하셨는데 기아차가 단연 요 며칠 새 최고의 이슈를 몰고 다니는 특징주인 것 같습니다. 급락 후 전일 급등, 오늘 다시 실적 보고 급락.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정도 예상했었는데 8천억대 초반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아차의 어떤 기대치가요, 상당히 좀 많이 컸었고요. 이 기대치에 충족을 못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수급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7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전체 방향을 턴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보다는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이상의 다소 급등이 나타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내림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좀 무조건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가에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턴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망은 아직까지는 계속 전망이라는 것은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은 전망을 보고 한다면 아주 장기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기아차의 어떤 실망 부분들은요, 이미 가격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요, 이 수급적인 주체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순매수로 다시 전환되느냐, 즉 기관의 순매수가 다시 언제부터 이어지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이 한국정보공학을 들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좀 많은 빠른 템포의 흐름들이 이제 이 대선 테마와 맞물려 가지고 좀 나타났었거든요. 세 차례 걸쳐 나타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시장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오늘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한번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기업의 상장 기업의 대표자분들께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가지고 계속 유통 라인이라든지 소비자만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의 부거든요. 주주부, 즉 한국정보공학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한 어떤 부를 앞으로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IR을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즉 주가의 관리,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또 대표자의 어떤 강도 높은 추후에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왔었고요. 물론 그 이면에는 미리 이런 이제 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템포의 힘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주주의 부를 중요시 여기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더 좀
흐름들은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이 비츠로테크, 뭐 비츠로시스, 한양 ENG 등의 나로 관련 테마인데요. 이번 과거의 어떤 나로 발사 이전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은요, 발사 이전에 그리고 발사 며칠 전에는 주가가 보통 상승을 했었거든요. 성공 기대감이죠. 근데 이제 두 번에 걸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로 발사 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나로가 성공했다면 오히려 상한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연기되면서 오늘 나로 관련 테마주들이 모두 다 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잘하면 상한가 갈 수도 있었는데 연기되면서 급락세로 끝났다. 특별히 나로 관련 테마 중에 비트로테크 설명을 해주셨는데 3일 정도만 연기되는 거지 발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상한가를 노릴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겁니까? 대응법 들어보죠. 예. 저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지금 주가의 흐름은요. 실패한다는 쪽으로 주가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일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성공을 한다면은요. 아주 빠른 템포의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좀 예측에 의한 투자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요. 적어도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과 이런 수급상의 흐름들을 본다면 5,000원에서 4,500원 라인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강한 지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정말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성공을 했을 때의 또 단기적인 주가의 반등폭은 상당히 좀 커지면서 6,000에서 6,500원 라인까지는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네요. 다만 이제 너무 불확실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투자금액의 10% 내외 정도 투자한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좋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몇 개 정도 투자해볼 만, 아래쪽보다 위쪽 성공했을 때 나로 관련 테마는 뜰 공간도 좀 많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GS 리테일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한 40% 정도는 더 불어났다고 하네요.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멘붕 상태로 들어가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셔서 답을 들어볼게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 이사님 오늘 특별하게 손가락에 반창고에 네. 보라색 셔츠, 예. 어떤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오셨나요? 네, 각오도 새롭게 다지고 반창고는 본의 아니게 20대 1로 하다가 되게 좀 다쳤습니다. 그 20명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렇죠. 20명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계속 진행하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예, 수습이 안 되네요. 자, 좋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시는 월요일장 이렇게 하랍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월요일 날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볼까요? 세 가지의 질문 드렸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은 지수가 아닌 종목을 사라고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약세 클라이막스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 이사님은요, 어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 기준이 뭐냐 질문을 드렸더니 패트리어트 게임이 본격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하창봉 팀장님은요, 개별주 차별화. 결국 개별주를 보라는 얘기실까요? KG 이니시스를 주목하라는 종목 던져주셨고, 조준성 이사님은 파라다이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현대글로비스 실적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준성 이사님의 답부터 좀 풀어보죠. 월요일 날 주식 살까요? 라고 하니까 지수를 사지 말고 종목을 사라.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거 그만할까요? 레버리지가 좀 약간 효과를 좀 발휘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수 자체 좀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지금 바닥이 어디쯤인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특히 이번 투장,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수, 2000포인트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지수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보자 이제 말씀드렸고, 이런 경제적 상황이 지금 좀 더디게 올 줄 알았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실적 시즌 해가지고 각 기업들의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크게 이에 먹구름이 경제적 상황,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은행이 2.5%대로 또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스페인이라든지 Q3라든지 이런 게 부양책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증시가 많이 올라갈 걸로 이제 거기 빠져 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주 딱 까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적 발표하고 안 좋은 것들이 태반이 많이 나오게 되고, 괜찮은 것들은 그나마 잘 버티는데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성장률에 있어가지고 이게 타격 들어오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수급비도 뭐 있어가지고 나중 결과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데, 일단 실적 시즌 아래 이제 실물 경제 먹구름 들어오면서 종합주가지수를 어디서 사야 되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목별로 어제 보셨겠지만 어제 자동차 그룹이 강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순식간에 많이 빠지니까 탁 올라오는 맛이 있죠. 네. 그리고 다시 밀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사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이제 갑자기 크게 밀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괜찮은 종목들이 밀려준다거나 어떤 종목별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이제 조금 굉장히 어려운 장사 됐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요. 기아차도 급락했다가 어제 급반등, 그 전날 파신 분들은 네. 안타깝다 했지만 오늘 그만큼 쏙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빨리 네. 못 챙기면 다시 도루묵이에요. 이게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도 코스닥의 개별 종목처럼 이제 진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좀 어렵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있어가지고 경제 얘기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비에 있어가지고 일반 가게 이제 식당들 하신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이상이신 분들 전엔 좀 있었는데 지금 100만 원도 안 되는 이제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물 경제 소비 경제 굉장히 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잘 보십시오. 이번에 현대차하고 특히 기아차 많이 미끄러졌는데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될 거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딱 보시면은 자동차와 그 휴대폰을 보시면은
물건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자동차는 뭐 수천만 원대죠. 수억 원대고. 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팔리면서 앞으로도 많이 팔릴 걸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신용 불량자한테도 뭐 해주겠다 할 정도로 핸드폰은 굉장히 거기 신용 불량자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자동차는 뭐 이게 돈 있다, 뭐 돈이 없다, 뭐 돈 있어 사고 돈이 없어 못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아야지 자동차 판매도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했어 가지고 그거를 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번에 하악주도 많이 내려갔는데 하악주도 내려가면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냥 하악주도 많이 내려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하악주들이 회복이 안 되고 바닥이 안 닿아지고 되게 되면은 이거 1900선 또 이제 굉장히 높은 지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같은 경우도 특히 한진해운 주가 보시면은 물동량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겁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잘 버텨야 되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떤 그 수출이 있어가지고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는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어떤 거죠.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는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사는 데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고 종목별로 어떤 갑자기 뭐 살만한 메리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이 휩쓸려서 내려왔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러한 그 어떤 칼날 잡기 같은 어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장소에 이제 시작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기도 이렇게 안 좋다는데 IT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스마트 기기 관련된 IT주 빼고는 뭐 말씀하신 뭐 해운, 뭐 조선, 뭐 화학, 철강 이런 웬만한 경기 굉장히 타는 낙폭과대 대형주는 아무리 많이 싸도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또 들어갔다가 또 뒤늦게 물리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현대차 저점에 사신 분들 저점 부분에서 그 정도 감각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지 뭐 저같이 집안 한번 NH 말씀드렸죠. 감각적으로 들어갈 수 알 줄 아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좀 자제하시고 좀 지켜보는 네. 바닥 따지고 지금 뭐 쉽게 섣불리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위 이 기업 이 정도 빠질 기업이 아닌데라는 그런 촉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웬만큼에서 낙폭과대 대형주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창봉 팀장님께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려봤어요. 월요일날 주식 살까요? 하니까 우리 하창봉 팀장님이 약세 클라이막스 진행 중이다. 그럼 이제는 약세가 거의 끝날 거다 이런 얘기세요? 네, 그렇죠. 한번 이제 되돌릴 때가 왔다 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많이 빠진 게 시장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죠. 가장 결정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중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네. 좀 동반 하락했지 않나 보이는데 가장 큰 지금 이슈는 환율입니다. 환율 전쟁이죠. 위안화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절상되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은행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빠지니까 우리나라 장은 좀 같이 빠지면서 힘없이 많이 빠졌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를 달리고 있는 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오늘부로 실적 발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 10월 내내 잡고 있던 실적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좀 벗어난다 봅니다. 뭐 화학주, 건설주 다 빠졌습니다만은 사실 그쪽 부분도 이미 실적이 이제 실적 때문에 같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국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약세의 클라이맥스는 그냥 타이밍적,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잠깐 제가 차트를 보면 실제 수급적으로 본다 그래도 저는 지금 실제 약간은 일시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점쟁이 관점에서 보면 1885포인트가 단기적인 일치진 저점입니다. 6포인트 남겨놓고 점을 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조금 차트 같이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드라이 총재가 7월 30일 날 나를 믿고 따르를 하면서 1965를 돌파했었고요. 그리고 1차 1950까지 반등을 했다가 9월 초순에 한 번 더 조정을 보입니다. 그 조정 포인트가 바로 미국 쪽에서 3차 양적 완화 나오기 전이죠. 그 상태로 2000포인트를 갔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항상 늘 강조드리는 것이 21선하고 61선하고 데드크로스가 하락, 매도 사인이 임박하고 있다는 걸 조금 며칠 제가 보니까 한 다음 주 2, 3일 정도에 만날 네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봤을 때 그 매도 신호란 말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다 팔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또 거꾸로 내려온 세력 입장에서 이제 더 팔기보다는 뭐 어제 기아차가 일시적으로 쇼크부 나왔다 오늘 다시 밀리는 것처럼 매도 세력은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폭이 크진 않을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다음 주 초까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네, 반등할 그렇죠. 수도 뭐 있는. 1885랑을 딱 찍어드렸지만은 뭐 일부 종목들이야 종목들 비중 때문에 그게 흐름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한 추가 한 10포인트, 20포인트 빠지면 시순 돌릴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네. 조금 더 말씀드려서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코스닥은 제가 보니까 520선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은 시가총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만 핸들링 해버리면 뭐 하루 변동성이 1에서 2%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520선 정도 올라왔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520선 밑에 있을 때는 뭐 500까지 내려가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대형주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거 약간 역발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밀린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사실 뭐 어제 뭐 코스피가 조금 뒷심을 발휘한 거는 자동차주가 현대차 실적 보고 약간 반짝했기 때문인데 오늘은 또다시 무너졌잖아. 자동차주는 우리 지수하고도 사실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수출 기업, 또 환율 여러 가지 껴있는 지금 자동차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시면 오늘 자동차주가 발목을 잡는다 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아마 어제 오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일종의 모종의 차익 거래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도 잘 보시면 현대차는 모르죠? 플러스입니다. 현대차는 실제적으로 어저께 기관이 샀었고요. 어제 기아차가 5% 반등할 때 오히려 기관은 팔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쇼스케징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하락세를 좀 되돌리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같은 자동차이면서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적으로 앞으로 흐름 자체는 그동안 이전까지는 기아차가 현대차를 아웃퍼포먼스 갔다면 당분간은 오히려 시장 베팅은 현대차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실적에서 발표된 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동차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 환율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본에 좀 뒤처질 겁니다. 점유율 측면에서. 하지만 정몽구 회장이 중국 가가지고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다. 아이라인이 한 것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위다위 분쟁 관련해서 감정이 안 좋다는 거죠. 보통 일본이 옛날에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가면 많이 진출했는데 중국 쪽에 만약에 현대차가 포커스 맞춘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 회복 자체가 좀 나오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현대차 22만 원, 기아차 6만 원 초반, 현대 위아 16만 원대는 홀드 앤 바이 전략이 좀 유효하다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의 반등폭이 약간 더 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동차는 이제는 기아차보다 현대차 쪽이다라는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좀 빠르게 가야겠네요. 조준성 이사님의 종목 선정 기준 여쭤봤더니 게릴라전에 적합한 종목? 지난번에도 게릴라전 하자 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NHN 수익이 딱 났잖아요. 네.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가 봐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뭐 치고 빠지기. 이번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가들도 다들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시작인데, 이게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이게 딱 들어가고 목적을 이제 목표 주가가 딱 달성이 되면은 더 간다 기대하기보다 딱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지난주 패트리트 영화 얘기하면서 영국 거한테 뭐 좀 이기다가 영국 거 나중에 발목 잡혀가지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였고, 패트리어트 게임이 갖고 애국자 게임이죠. 패트리어트 게임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종목이 4가지 나오네요. 네. 먼저 RFT 이제 말씀드리면은, IT 쪽 부품 쪽은 괜찮죠. 성장성이 괜찮고 하면서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도 우상향인데 오늘 좀 많이 두드려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고점 13,000원 예를 들어가지고 13,000원 기준 해가지고 13,000원 기준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11,100원 이하로 이제 사보는 거죠. 11,100원 이하로 10,000원 사이에 사가지고 저점에서 플러스 7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이게 6% 이상은 나온다는 겁니다. 뭐 정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것보다 이런 매매를 계속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하는 흘러내린 게 있고 기아차도 흘러내린 게 있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안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몇 개 집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예 그냥 대형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요. 건설주나 화학주는 지금 7, 8월 저점에 계속 7, 8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1780 정도 됐죠. 네. 근데 7, 8월 달 주가를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주나 건설주는 1700선 거의 이 정도 됐는데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삼성 엔지니어링은 14에서 13만 원 사이 사가지고 저점에서 플러스 10,000원이든 15,000원 올라가면 때린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일 같은 거죠. 아예 이제 그런 가격들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아예 그냥 대형주여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 느낌 않는 이런 종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인들이 있는 RF텍이라든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나름대로 지켜야 할 선들을 지키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6%씩 계속 뭐 손해 보더라도 끊고 나오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치고 빠지고 하면서 6%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하시게 되면은
그네도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감이 조금 나는 초기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주식 매매를 오래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쪽보다 잘 가다가 약간 빠진 RF텍 쪽이 조금 더 안전하고 뭐 그런 건 없나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그냥 쉬시는 게 낫죠. 네. 그럴 것 이번 같아요. 또 월봉도 종가를 한번 보시고 네. 뭐 주봉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주봉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려워요. 예, 섣불리 하시다가 네, 그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진짜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나마 이제 전문가 눈에는 이 정도가 괜찮아 보인다라는 네 종목이었고요. 하창범 팀장님은 개별주 차별화. 아니 대형주 못 가니까 쫙 이제 오늘 보니까 무너지던데 더 갈까요? 네, 뭐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요새 최근에 조이사님이 이제 워낙 촉이 좋으시다 보니까 게릴라전을 좀 자주 하시는데 네, 치고 빠지는. 예전에 그 월남전에 배터공이 사실 게릴라전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월남전을 미국에서 이겼다 볼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나라 다 진 겁니다. 피해가 많다는 거죠. 투자하실 때 게릴라전 좋습니다만 자주 하시면 괜히 힘듭니다. 예, 조이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네. 살아남으실 거죠, 그래도? 그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게릴라전을 먼저 전국 방송 중에서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시장도 빨리빨리 봐야 되고 근데 당분간은 게릴라전 쓰고 나중에 이제 어느 선부터 주식을 사 모읍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약간 주식을 좀 중타라든지 장타하신 분들은 이제 서서히 자금을 풀어가지고 사 모으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수익이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라도 또 뺏어 먹으면 누적을 시켜야겠죠. 예, 그래야 연말 크리스마스 때 또 웃으면서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게릴라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도시락 열어서 김밥도 먹고 할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자, 하찬봉 팀장님만의 종목 고르는 기준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용병이 되면 게릴라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는 이제 종목을 좀 나눠봤습니다. 대형주와 코스닥 나눠봤는데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이라도 뭐 약간 중기적으로 본다면 매수 가능한 구간이 있는 것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대표 쇼핑주 중에서 GS 홈쇼핑이라든지 또 하나 한미약품, 제약주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쟁 흐르면서 그냥 실적으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약체의 어떤 작은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다는 데서 좀 주목을 합니다. 바로 동아제약을 순두로 한 지주회수 전환체제 쪽에서 사실 1위 다툼이 좀 치열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조금 그러면 밑에서 조금 오르는 종목이 없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형주 중에서 조금 반등이 기대되는 IT 대표적인 종목은 저는 삼성전기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 반영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수익 선뜻 다시 추격 매수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삼성전기라든지 또 하나가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라면 삼성생명 같은 보험주 좀 관심 가지시고요. 그런 와중에도 그러면 좀 작은 주식이 없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코스닥이나 이런 최근에 보면 많은 테마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전자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 코스닥에서 조정시 눌림이 가능한 섹터다 그렇게 좀 드리겠고요. 전자결제 관련주 뭐 많이 아시죠? KG 니스스나 모빌리언스 다날 같은 종목이 될 것 네. 같고 IT 디스플레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IT 디스플레이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진짜 잘 가는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TSP, 터치 패널 스크린, 디스플레이 종목들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데 잘 좀 적으시면 보유 뒤에 다시 보시면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ELK, 예. S맥,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예. 이런 종목들 최근 추세도 살아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관심 가지시면 뭐 시장은 흔들려도 종목 수익률 게임에서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종목과 조금은 세분화된 그런 섹터까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뭘 살까요? 그냥 딱 한 종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더니 조이사님이 제일기획사라고 오늘 이거 급락했잖아요. 뭐 실적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아니에요? 네. 제일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바뀌어가지고 파라다이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아까 조정실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종목을 파라다이스로 가겠습니다. 파라다이스로 지금 기간매도 한 100만 주 정도 줄어가지고 약간 밀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코스닥의 이제 지수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짧게 이제 가보는 거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오늘 17,550원에서 고가 18,800원이니까 요것도 상당히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100원 따지면 0.5%씩 움직이는 건데 네. 다음 주에 봐가지고 이제 밀렸을 때 코스닥 지수 또 흔들렸을 때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17,500원에서 뭐 17,000원 뭐 이하도 뭐 해가지고 좀 약간 넓게 잡으셔가지고 좀 편하게 대응을 하십시오. 그냥 17,000원 이하는 무조건 뭐 찍어가지고 100% 찍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칼날 잡기이기 때문에 칼날 잡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가지고 적당히 이제 감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7,000 오늘 저점 550원인데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그 이하 해가지고
저점에서 1,000원이나 1,500원 정도, 17,000원 찍으면은 18,400원 정도 떨리는 거죠. 17,550원이 다음 주 저점이었으면은 18,500원과 19,000원 사이. 이게 6%에서 10% 사이를 약간 적절하게 조절하셔가지고 치고 빠진 게릴라전을 해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뭘 살까요? 우리 주 이사님은 파라다이스를 얘기를 해주셨고 하창범 팀장님은 아까 보니까 전자결제 관련주 가운데 하나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약간 조정을 보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네, 전자결제 관련 중에 많은 종목 있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 목표 수익률을 한 9에서 12%를 노리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가장 적절한 종목 KG니시스를 뽑아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KG니시스가 왜 올라가고 전자결제가 상승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 건 우리 투자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의 확산, 뭐 직불결제 이런 모든 모멘텀이 남아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주를 봤을 때 저는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 주만은 용병입니다. 게릴라전을 참가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하지만 상승 트렌드가 살아있고 최근 10월 중순 정도에 한 번에 가격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 보인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데 타이밍적으로 좀 맞춰왔지 않나 보겠고요. 네, 단알은 좀 버티는데 이니시스는 약간 더 밀린 느낌이거든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그 밀린 차트가 오히려 매력이라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KG니스 같은 경우 원래 한 10월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올라올 때는 작은 조정이 와도 델로드는 폭이 약한데요. 10월 접어들어서 갑자기 만 원이 하던 것이 50% 급등했다는 거죠.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는 폭도 좀 컸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차 하락과 2차 하락이 있었고요. 저는 60일선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는 만 원을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9천원까지 내려갈 주식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만 원은 안 갈 주식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바로 베팅을 하는데요. 가격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 가격을. 왜 350을 찍었는지는 좀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대는 1,350원에서 제가 1,800원대, 1,900원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가격대, 그 가격대 오신다면 매수하시면 어떻겠고요. 목표 가격은 실제로 13,200원으로 꼭 찍었습니다. 그 가격은 바로 첫 번째 하한가가 나왔던 가격에 말씀드렸고요. 손절 라인도 8,730원으로 제가 딱 세팅을 했는데 그 흐름 자체는 9월달 초에 나왔던 저점이다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KG니스는 다음 주에 만 원을 터치하지 않는 이상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 종목 AS 그냥 곧바로 우리 하 팀장님의 한국가스공사부터 들어보죠. 7만 원에서 거의 8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축하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간 시장 조정, 방어주, 유틸리티 섹터 좀 부각드리면서 7만 원 초입에서 이제 좀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 뭐 8만 원대까지 바짝 왔다가 조금 오늘 정체된 좀. 흐름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가스공사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뭐 숫자 6자리는 가능하다,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좀 계속 조정이 보일 때마다 계속 좀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10%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 NHN 칼날받기 잘 됐네요. 네, NHN 25만 1,000원 공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수 3번에 살기 주고 목요일 어제 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팔기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일단 나와가지고 다시 재매수한다면은 이제 요건 좀 기다렸다가 24만 1,000원을 공략을 하는 거죠. 기간이 계속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안 흘린 게 아니라 제가 뭐 27만 원, 28만 원 그런 목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짧고 굵게 게릴라전을 이제 표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요 정도를 공략을 해보자 해갖고 한번 공부를 해봤죠. 그럼 다음 공략에 있어서는 24만 1,000원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다시 뭐 타가지 뭐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올라가면은 때리시고 좀 나왔다 다시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게릴라전 성공했습니다. NHN까지 살펴드렸어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네, 전략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 2시 오딘 전문위원님이 아주 특별한 강연회를 갖고 계십니다. 올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공개된다니까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